안녕하세요. 사무회계법인 ESG 플랫폼 팀의 권미혁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ESG 공시 기준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크게 4가지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ESG 규제 및 공시 기준 동향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IFRS, 두 번째는 EU,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SEC, 이 각 3개의 빅3 공시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ESG 규제 및 공시 기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ESG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회공헌활동 또는 텀블러 이런 그런 개념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ESG 공시와 규제의 트렌드를 보시면 ESG 하시면 사실은 이런 기사가 떠오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작년 8월에 동아일보 기사예요. 당시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텐데, 중국의 쓰촨성이라는 지역에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이 지역에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그게 20일이었다가 그것도 안 되겠어서 25일로 연장하겠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 이 지역에 인텔이나 CATL, 도요타 등 이런 생산 공장이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그 공장들이 다 셧다운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또한 이제 독일의 라인강, 여기는 아직도 라인강을 통해서 그 물류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근데 작년에 다 라인강이 말라버리니까 또 물류가 마비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러다 보니 이런 이제 기후나 기후 말고도 다른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캐시플로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기업의 위험이 된 요소는 뭐고, 되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된 요소는 뭘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걸 공시하는 것이 현재 최근의 ESG 공시 요구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ESG 공시 기준은 크게 3개 축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GRI라는 기준서에 따라서 ESG 보고서를 많이들 발간하고 계신데요. 향후에는 이 3대 공시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가 발간되는 형식으로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IFRS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EU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는 SEC 기준인데, 이 IFRS는 우리나라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도 제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 IFRS 기준서는 우리나라가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면 우리나라가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준서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서들이 각각 차이점도 있고 유사한 점도 있는데, 먼저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이 기준서들의 각각의 사상은 이 기준서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FRS랑 SEC는 투자자, 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기준서의 ESG 공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EU에서는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우리의 고객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기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모두 아우르는 공시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특히 IFRS는 이 전 세계에서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서로 확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 요건이다, 베이스라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필요한 기준서를 이제 추가하면서 요게 IFRS가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준 요건, 미니멈 리퀘어먼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그럼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보고의 범위인데, 보고의 범위는 IFRS나 EU나 SEC나 모두 다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모두 포괄한 연결기준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프레임워크이 TCFD 프레임워크를 다들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있어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TCFD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4개의 핵심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IFRS는 공시 기준이다 보니까 이걸 인증을 어떻게 해라 라는 요구사항은 공시 기준에 담고 있지 않고요.
EU나 SEC는 공시 기준과 함께 규제 측면에서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제에서는 인증에 대해서 초기에는 제한적 인증, 점차 합리적 인증으로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SG 공시는 ESG 유니버스에 있는 모든 토픽에 대해서 기업이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토픽을 선정하고 그게 우리 보통 말하는 중대성 평가, 중요성 평가라는 절차인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그 토픽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어프로치,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하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떤 토픽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별하는 이런 과정이 각 기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GRI 기준서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 임팩이 기업의 활동이 외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사이드 아웃 임팩이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방향으로 사회와 환경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기업의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 양방향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GRI는 기업의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걸 선별해서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는지를 공시하세요 라는 요구사항이었어요. 반면 지금 새로이 제정되고 있는 IFRS랑 SEC의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는 기업의 캐시플로우에 미치는 사건들이 가장 궁금한 거고 따라서 외부의 사회와 환경이 기업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중에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전략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 공시하세요 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면 EU는 투자자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하다 보니 인사이드 아웃이든 아웃사이드 인이든 두 개 다의 측면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더블 머티리얼리티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 이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속가능성 공시의 네 가지 핵심 요소인데요. 요게 이제 TCFD가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이죠. 이 네 개의 필러이고 요 네 개의 필러는 아주 공통적으로 빅3, IFRS든 EU든 SEC든 중요한 토픽을 선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드 아웃이냐, 아웃사이드 인이냐, 아니면 더블 머티리얼리티냐 이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각 이제 기준서에 따라서 선별되는 중요한 토픽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선정이 됐다면 그 토픽에 대해서 무엇을 공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EU든 IFRS든 SEC든 다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하는 거냐? 요 네 개인 거죠.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순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인데 요걸 이제 스토리라인으로 좀 재편하다 보면은 첫 번째가 저 위험관리예요. 과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요게 이제 첫 번째이고 이렇게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위험과 기회가 이거구나 라는 게 쫙 리스트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럼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전략의 필러가 됩니다. 이 전략의 필러에서 공시하실 때는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과 기회가 단기 재무지표,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및 공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이 전략을 추진력 있게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역할이 필요하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이사회가 어떻게 감독하는지 그리고 경영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사회와 경영진은 얼마나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걸 추진력 있게 끌어갈 수 있게 이런 전략과 관련된 KPI가 임원과 이사회의 보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략의 끝에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현재까지 달성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공시하라는 것이 이 네 가지 핵심 요소인 거고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는 글로벌 빅3 공시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존의 우리 ESG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도 TCFD 프레임워크를 이제 적용하셨던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 IFRS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캐시플로우에 금액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뭐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매그니튜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서술적으로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점차 현재 새로이 도입되는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악천후로 인해서 자산이 침수돼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고정자산이 손상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분괴가 어떻게 되고 중기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숫자로 뽑아내서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IFRS S1과 S2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FR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처리 기준도 제정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기준도 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기준 모두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IFRS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그 상단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큰 지붕을 씌우고 그 하단에 왼편에는 회계 기준, 오른편에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거고, 이 두 개가 비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FRS S1 기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RS 회계 기준도 기준서 이름이 IFRS 1, IFRS 2 이렇게 쫙 나가요. 그런데 여기선 S를 더 붙이고, 저 S는 Sustainability의 S인 거죠. S1이면 이건 이제 지속 가능성 기준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혹 우리가 이제 ESG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스콥 1, 2, 3가 있어서 이 S1, S2 하면 이게 스콥 1의 S1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스콥 1의 1이 아니라 Sustainability의 1번 기준서다. 그래서 IFRS S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S1의 기준서는 그 이후로 이제 IFRS에 따른 ESG 공시를 하실 때 그 보고서가 어떤 원칙을 따라야 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핵심 항목, TCFD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이게 어떤 토픽이든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토픽이 선정됐다면 그 토픽에 대해서 저 4가지 항목을 공시하는 게 원칙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고기업은 연결 기준으로 종속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공시해야 된다, 공정한 표시해야 된다.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투자자가 관심이 없을 테니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만 공시해라. 그리고 비교 정보는 전기. 우리 GRI는 3개념 비교 표시인데 IFRS는 2개념 비교 표시가 미니멀 리퀘어먼트예요. 그래서 2개념만 하셔도 되고 전기와 정보를 비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S1 다음에 이제 S2가 있고요. S2는 기후 관련 공시입니다. 이 S2의 목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딱 핵심 내용 4개 필러,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라는 저 4개 항목만 있고 각각에 있어서 기후 관련해서 어떤 사항을 공시해야 되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 저 문단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S1과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S2에서는 S1 플러스 일부 추가적인 기후 관련해서 추가 고려하셔야 되는 항목들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IFRS는 기준서를 딱 2개만 내놓은 상황이고 S1과 S2, 향후 S3, 4, 5가 쭉쭉 나올 텐데 그 기준서들도 모두 목차는 S2와 마찬가지로 저 핵심 항목 4가지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IFRS 기준서의 시행일은 기준서가 요구하는 시행일은 24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24년 정보를 25년에 최초 공시하는 게 이제 시행일인 거죠. 근데 요거는 공시 기준서가 요구하는 시행일이어서 우리나라가 이걸 언제 어답션하고 우리나라에서 저걸 적용하는 시행일은 언제로 하겠다라는 건 이거랑 다른 이야기여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적용되는 거는 금융의 로드맵을 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하는 시점은 기준서가 요구하는 거는 사업보고서 낼 때 동시에 내라. 왜냐하면 투자 의사결정 하려면 사업보고서에 있는 재무정보도 필요하고 지속가능 보고서에 있는 재무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내는 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6, 7, 8월에 걸쳐서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에 이제 경과 규정으로 초년도에는 다음 해에 반기 보고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8월 15일 정도인데 그때까지 공시해도 됩니다 라는 이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스콥 3도 산정이 쉽지 않다 보니 첫 해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걸 자체를 공시 기준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FRS는 기준서 딱 2개밖에 안 나온 상황인데 그 다음에 어떤 기준서를 낼지에 대해서 IFRS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ISSB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IFRS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IFRS는 기준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SSB는 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만드는 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가 기후 관련 기준서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 생태계 또는 인적 자원, 인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서를 언제 지정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현재 기준은 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재무보고,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스트 연계가 아니라 어차피 정보 이용자가 투자자인데 이걸 따로 보고서를 낼 필요가 있겠냐,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IFRS 내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EU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는 이미 예전부터 이 ESG 정보를 의무 공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점점 이제 재무보고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규제에 반영하면서 CSRD를 제정하고, CSRD는 규제인 거죠. 그리고 이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공시 기준인 ESRS도 제정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EU는 여러 국가의 연합국이다 보니까 이 각 국가들이 한 방향성을 갖고 규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디렉티브를 먼저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CSRD도 디렉티브인데요. 이 디렉티브는 23년 1월 5일에 발효가 됐고 EU 규정상 이 디렉티브가 발효되면 각 국이 18개월 내에 자국의 법률에 이 디렉티브의 내용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SRD에 따르면 각국에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공시 의무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됐지만, 이걸 만약에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각국의 규제에서 새로이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 그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18개월 내에 확정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U에서는 이제 CSRD라는 디렉티브를 이행하기 위해서 ESRS라는 공시 기준을 만들었어요. ESRS는 이제 공시 기준인 거예요. 이 구성을 보자면 올해 23년 7월에 확정한 거는 그 first set, 첫 번째 세트 하나만 확정됐고, second set은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non EU 국가가 만약에 이걸 공시한다 라고 하면 그들을 위한 간소화 규정,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낼 거야 라고 해서 준비 중인 거고, 지금 나온 거는 EU에 소재한 국가들이 공시하기 위한 기준서 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FRS는 기후 관련 기준서가 딱 하나 나왔지만 ESRS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기준서가 완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EU에 소재한 기업들도 공시 의무가 대상이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임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종속 기업들이 지금 EU에서 많이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도 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EU에서 이제 연결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1억 5천만 유로니까 한 2천억 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EU 향 수출액과 EU의 종속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매출을 다 합쳐서 이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EU 향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은 28년부터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EU의 공시 의무가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EU에서 요구하는 ESG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4번과 5번의 항목인데요. 이 지금 4번, 5번 항목에 해당할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시총 100대 기업 정도에서 미니멈 한 30% 이상은 이 의무 공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IFRS랑 이제 CSRD, EU에서 ESG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회사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의무 공시를 한다면 이게 어디서 공시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IFRS에서는 각국의 관할 당국에서 보고서 위치를 정해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할 당국의 결정이라 하지만 재무제표랑 연계해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업보고서 내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사업보고서와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공시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EU에서는 이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EU의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 섹션과 매니지먼트 리포트 섹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매니지먼트 리포트 섹션에 이 ESG 관련 공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SEC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SEC는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은 항상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ESG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후, 온리 기후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임팩이 큰 토픽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토픽은 다 배제하고 딱 기후 관련 주제에 대해서만 공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아직 제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 초안이 22년에 나오고 계속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완결이 안 된 상황인데요. SEC는 이게 이제 대상이 상장사의 공시 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가 뭐 주권이나 채권을 새로 발행할 때 발간하는 증권 신고서라던가 아니면 연차 보고서라던가 이런 내용의 이제 기후 관련 공시를 기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다른 기준서는 이제 재무제표 본문에 뭔가를 기재해라는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데 SEC는 이게 정말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면 재무제표와 주석에 공시하고 이거를 내부통제 제도의 바운더리에서 커버해서 감사도 받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EC의 기후공시 요구사항의 내용도 뭐 EU나 IFRS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특이한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정보도 요구해요. 이 기후 위험이 처해 있는 자산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칩코드, 우편번호 정보까지 공시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표라던가 TCFD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것은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심각한 기상이변이나 뭐 이런 자연조건 또는 전환으로 인한 규제 요구 활동으로 인해서 이 재무제표 관련 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1% 이상이다 라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을 주석에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ESG 공시 기준과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